네, 2025년 자산 전략의 투자의 핵심은 ETF입니다. 자, ETF 이제 하반기 아이디어를 찾아볼 예정이고요. 자,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세 속에 S&P 500 사상 처음으로 6,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. 야간 선물과 코로 EWI ETF 모두 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.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 실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울어들어서는 더 요즘 저축 외에요. 네, 쏠쏠한 ETF 인기는 올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주말 사이에 PCE 물가 나올 예정이고요. 네. 미국의 GDP도 뭐 나쁘지 않았고 네.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하다?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좀 하반기에 증시 향방 좀 체크해 주세요. 네, 일단 뭐 지금 최근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뭐 AI 내지는 또 이제 금리의 방향에 따라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PCE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예상치 그렇게 크게 높게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들도 일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저희가 경제 지표보다는 지금 당장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 연준 이사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좀 더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본인의 의사결정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통화정책의 기대감들을 단기적으로 좀 더 올리면서 경제 지표보다 오히려 이 증시를 좀 더 우호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배경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엔비디아와 또 이제 ETF 관련해서 AI 투자하시는 분들,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 새롭게 투자도 가능할까 여쭙고 싶습니다. 사실 AI 거품론에 한몫을 했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월가의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좀 우려감이 잠재워졌습니다. 엔비디아뿐 아니라 팔란티오에도 집중 투자하는 ETF도 상장하면서 관련된 투자 어떻게 좀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게 AI 거품론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이게 이 엔비디아를 대표로 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면서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실적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줄여드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번 실적도 좀 비슷한 패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.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단 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들을 그냥 낮추지 않고 오히려 경계감들 없이 좀 더 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약간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면서 잠깐 이제 주저가 어제 주춤하는 모습들은 나왔지만 이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었고 이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이 수요에 대해서 견고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. 이런 패턴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AI 쪽은 사실 지금 저희가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그 한편에서 빼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 보고 있고 여전히 이 시장의 모멘텀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AI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관련 ETF들이 또 상장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런 트렌드들에 민감하다는 부분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 ETF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조금 고민을 좀 감안해서 이 엔비디아 고정테크 ETF 종목이 나왔고 이 팔란티어 밸류체인 ETF가 나왔는데 약간 이 범위를 주인공을 놓고 범위를 좀 더 크게 가져가는 이런 ETF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ETF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주인공을 놓고 좀 파장된 ETF들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군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그쪽도 괜찮고 네. 트렌드에 계속 좀 변화하는 ETF들은 여전히 AI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네. 확인을 해주시고 계시네요. 네. 네, 그렇게 좀 ETF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니 미국의 그 새내기주들이 계속 그 IPO 시장이 도전이 되면서 그와 관련한 투자와 관심도가 굉장히 컸잖아요. 뭐 네. 예를 들면 서클, 뭐 피그마. 근데 새내기주들이 그 쏠림 때문이었나요?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 초반에 그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. 그런 점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?
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IPO 시장이 또 활발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활발해지는 영역들이 말씀하신 종목군들 그러니까 AI라던가 크립토 마켓이라던가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업종들, 섹터의 이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은 자금이 굉장히 몰리는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집중이 됐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는 주가 모멘텀에 굉장히 또 크게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이 나왔었고, 뭐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상장 직후에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인데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면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흔들릴 때 주가가 조금 이제 흔들릴 때 오히려 조정폭도 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런 기업들 같은 데 투자하실 때 조금 너무 수급이 쏠렸다, 너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포지션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쪽은 높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최근에 ETF의 투자 트렌드가 중국이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. 돈이 확실히 몰리고 있고요. 중국 지수는 상해종합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10년의 최고치 흐름으로 가고 있기에 좀 미국을 좀 줄이고 중국을 좀 늘리는 투자가 맞는가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?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사실 뭐 딥스틱이 등장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테크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이게 중국 정부 쪽에서 정책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 모멘텀과 같이 더해가지고 이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우려가 커질 만한 이 정책 모멘텀,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약간 경계함들이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정책 모멘텀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이 좀 더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런 과정들은 사실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뭐 현상들이겠지만 또 사실 최근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포지션들을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과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 연결고리 상에서 조금 이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 보고 있고요.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또 그동안 또 밸류에이션 쪽에서의 조금 이제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중국 포지션들을 또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,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줄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,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,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 주도의 흐름들이 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달러의 움직임도 사실 저점은 좀 찍었다라고 보면은 미국에 대한 포지션들은 뭐 변동성을 좀 경계한다라면 뭐 QGR로 퀄리티 컨셉의 ETF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매수계를 또 약간 좀 이제 타진한다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쪽, 뭐 코덱스 AI 탑 10, 뭐 이런 거, 또 반도체 ETF, SMH 같은 종목들, 그리고 또 MAGS 같은 빅테크 중심 ETF들,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KWeb이라는 ETF가 중국 테크의 대표적인 ETF입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반응들, 트렌드들을 감안해서 이 항생테크 커버드콜 ETF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, 그리고 또 샤오미 밸류체인 ETF 이런 것들도 상장이 새로 또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목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중국 쪽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을 꼭 줄이는 건 아니네요. 네. 그럼 국내 쪽은 어떤가요? 최근에 원전 쪽이 좀 흔들리고 지주증권 그쪽에 더더 센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떠오른다는데 국내 섹터 ETF도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.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대선 끝나고 나서 정책 모멘텀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HBM이라던가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같이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영역들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는데,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려고 하면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안정될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또 같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사실 정책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해외 중심으로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박승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분석실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